자, 오늘도 벌어진 일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 관련해서는 제가 속보를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시간 기대 인플레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6.7로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확정치는 6.5%. 물론 여전히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만 일단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설문에 기반한 데이터라서 이 순간순간 흐르는 뉴스에 따라서 왜곡이 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모든 게 결국은 방향성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여튼 잠정치보다는 내려온 상황에서 데이터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평가해 줄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이거 이상의 최악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오늘 사실 굉장히 높게 올라간 미시간 기대 인플레, 이건 물가 공포를 치환해서 볼 수 있겠죠. 이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셔도 사실 지표가 나간 이후에 오히려 내려갔다. 즉 시장이 미시간 기대 인플레 6.5가 찍혀도 이제는 충격을 좀 덜 받는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공포가 경제를 잠식하는 것만은 여전한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매크로 지표 중에 오늘은 좀 이거를 주목하고 싶은데, 지금 그동안 달러 약세와 물가 공포 이런 추세 속에서 정말 거침없이 달려온 금이 조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지난 22일이죠. 이 화요일 기준에 이 금 ETF에서 13억 달러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됐다. 이게 14년 만에 가장 큰 자금 유출 기록이다. 물론 이 금값이 너무 오르면서 ETF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대규모 포지션 변경으로 보이는 이런 지표는 지금 금값을 밀어올린 동력이 물가 공포와 달러 약세였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바뀐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실제로 금값을 조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지금 주간 기준으로도 금값은 좀 하락으로 돌았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일간 기준으로는 은이 좀 내렸다,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올랐죠. 다시 10만 달러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심화됐을 때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보다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이렇게 나스닥과 비트코인 이 그래프를 겹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두 자산이 비교적 같은 방향성을 보인 적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석상 금에서 자금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좋다, 그리고 물가 공포는 약간은 희석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1번 시장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손을 늘리면서 금이 좀 조정받고 비트코인이 가는 것이다. 2번 시장의 물가 우려 여전한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와 중국의 기싸움이 여전하고 트럼프는 전화했다고 하고 중국은 안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관세 우려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여튼 기대 인플레 6.5로 매우 높고 물가 우려가 여전한데 시장의 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금보다 안전자산으로의 비트코인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번이라면 앞으로 증시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오늘 증시는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4대 지수가 다 우여곡절 끝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역시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나온 뉴스가 있었죠. 테슬라 이 자율주행 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날 교통부에서 자료를 내기로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위험이 정말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 이런 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이 연방 차원의 이 기준을 세워서 주별로 이렇게 산재에 있는 그런 규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이거는 테슬라 자율주행을 적극 규제 차원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시장을 파악했고 결국 테슬라 주가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1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베어 차원에서 뉴스 하나만 좀 보태자면은 이 보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입니다. 좀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주식에서 도망쳐라, 지금 달러에서 도망쳐라,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국 증시에서 철수하고 미국 달러를 처분해라. 지금 증시 반등했지만 지금 증시의 반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 합의, 소비 지출 강세, 이 세 개 중에 뭔가 나와야, 여기서 진전이 있어야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지금의 주식 상승은 뭡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이 소수 종목에 의해 주도된 이런 스퀴즈 현상, 압착 현상에 불과하다. 오늘 테슬라 주가 오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기에는 이 구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의 주인공 하트넷은 S&P 500이 5,690을 위로 강하게 뚫고 진정한 돌파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은 이 앞서 거론한 세 가지 문제, 금리가 내려가느냐, 무역 합의가 되느냐, 소비 지출 강세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반등할 때 매도하고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 보고서가 적시하기로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고 또 백악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미국 자산에서 자금을 이탈하게 하고 있고 그 자금은 신흥시장과 원자재, 해외 주식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투자할 포인트를 좀 바꾸라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보고서 이렇게 세게 보고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세게 냈습니다. 배우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 관점에서 배우 관점에서는 이런 전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강조하지만 관세가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데 관세 자체가 이 예측 불가능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장에 대한 관점도 다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방금 나온 거 있죠? 연준의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요거 내용 요약해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나쁜 상황 아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행 자금 조달 취약성이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 수준이다. 거기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월 초에 우리가 얼마나 이 변동이 심했습니까? 하지만 그 기간에조차 자금 조달 시장을 봤더니 견조하더라. 별 문제가 없더라. 시스템 위기가 없더라. 이렇게 연준은 보고 있고요. 국채 및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4월에 관세 때문에 악화됐지만 시장 기능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변동성 속에서도 국제시장 질서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 영역 4월 시장 혼란에도 여전히 이 증시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준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헤지 펀드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1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대형 펀드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지목된 위험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 조금 더 보자면요. 응답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회수,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지적한 내용인데 그런 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목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만 또 좋은 쪽으로 보자면 일부 또 연준 응답자들은 추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혼란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미 우리 위험도가 상방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